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요 며칠 조금 힘이 드는 게 제가 일하고 있는 가게가 원래 이제 손님이 고루고루 이렇게 있는 편이었는데 요즘 계속 이제 밤 12시 넘으면 손님이 뚝 끊어졌었는데 지금 최근 4일 연달아 늦은 시간에 손님이 몰려가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이렇게 전달해 드릴 이거 소식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지금 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상한 소리냐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승복하라는 메시지, 승복 선언하라는 메시지를 자꾸 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상한 이제 개소리냐면요. 일단 이재명 대표님은 승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작에. 그리고 이게 실제로 승복하겠다고 선언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근데 윤석열은 그런 말 안 하고 있거든요. 이 윤석열의 승복 선언이 왜 중요하냐면 이자가 법을 어기고 법이 정한 바를 지키지 않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오면 또 뭐 어떤 소리를 할지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이자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다 떠나서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 승복하고 말고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따라야죠.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최상위 기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거는 안 따를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근데 안 따를 방법이 없고 무조건 따라야 되는데 안 따르고 있는 그런 십새끼가 한 새끼 있긴 해요. 누구? 최상목. 최상목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다. 그래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난 지 2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났는데도 안 따르는 정말 위헌적인 숭악한 새끼들이 지구쪽에 있으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그럼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오면 승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라는 착시를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승복 선언을 하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상한 말인 겁니다. 아니 길 가다가 칼 들고 사람 푹 찔러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징역 20년이 나왔는데 그거 불복하고 안 따른다고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대법원 판결 뭐 3심까지 항소했다 칩시다. 그럼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보다 더 상위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승복하라니요. 이런 이상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난 방송인가도 말씀드렸는데 정쟁의 대상이 아닌 걸 자꾸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르고 말고는 정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정쟁으로 끌어들이는지 참 답답합니다, 진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자꾸 날짜를 말을 안 하네. 지금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여러분 그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도 내란성 불면증을 겪고 있다 그러죠. 저는 저녁 9시에 출근해서 아침 7시에 맞춰요. 죽을 것 같아요. 자다가 바스락이라도 깨면 일단 핸드폰 집어들고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한 거 없나?
그거부터 보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잠 좀 잡시다. 진짜 국민들 잠 좀 잡시다. 오늘도 아마 한 10시쯤 변론기일을 발표하는 게 가장 유력하지 않나라는 말이기 때문에 10시까지 잠자기는 글른 것 같고요.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은 그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회유해서 곽종근이 저런 증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 제기를 국민의힘이 계속했거든요. 이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는 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통령 측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아내를 통해서 회유를 압박했다는 녹취 증거가 나왔습니다. 아니, 증거가 회유해놓고 왜 남보고 회유했냐고. 그래서 김병주 의원님은 뚜껑이 열린 상태시고요. 이거는 수사받아야 될 사안입니다. 증거인멸 교사로 고발해서 수사받아야 될 사안이니까 민주당 의원님들이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느 유튜브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국민의힘 정당 예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어. 사장 남천동이겠다 이런 말하는 데가 거기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이 정당 해산 심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을 해서 정당을 해산시키고 당 소속 의원직을 전원 박탈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제가 제 유튜브에서 2번 정도 이미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의 사안은 통합진보당 당시의 사안보다 1억 배는 더 위중합니다. 108석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이 들어가는 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합진보당의 사례를 생각을 해보면 국민의힘도 정당 해산이 되고 의원직 108명을 박탈하는 것도 저는 너무나도 마치 1 더하기 1이 2인 것처럼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 엄청난 규모의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 의석 중에서 8석이 아니구나. 다른 것까지 다 합치면 한 10몇 석, 한 20석 정도를 민주당이 가져오게 된다면 저는 그 또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지를 하는 정당이고 내가 응원을 하는 정당이라도 하나의 정당이 개헌선의 의석을 갖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당의 길을 걷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남천동에서 자주 이렇게 말하던데,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 의원님을 필두로 이제 진짜 남아있는 나 이 표현 진짜 싫어하는데 수박들 모아가지고 분당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여튼 민주당이든 뭐든 개헌선의 의석을 갖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여튼 그리고요, 의료 대란이 다시 이제 공론화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왜 공론화되지 않고 아직 버티고 있나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응급대원이라고 해야 되나? 구급대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기자회견을 하셨죠. 지금 응급실 상황, 응급실 뺑뺑이 상황 최악이라고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분말하는 일도 생겼고요.
경주에서 맹장이 터진 아이가 응급실을 찾다가 결국 못 찾아서 서울까지 가서 수술을 하는 일도 생겼다고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방법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의료진들, 의료 전문가들은 이미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의료 시스템은 무너졌다,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부분 참 걱정이 됩니다. 하야, 모르겠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제 자신이 극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진짜 국뽕에 차오른 사람이어가지고, 유튜브도 대한민국 사람들 국뽕 차오르는 유튜브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극우입니다. 대한민국 만만세거든요.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위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에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온 사람들이 본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대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가면 까무러칩니다. 너무나도 빠르고 편리하고 선진화되고 첨단화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에 까무러칩니다.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미국에서 평생 간호사로 살아오신 어머니를 한국에 모시고 와서 건강검진을 하러 데리고 가는데, 야, 예약 안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가? 예약 안 해도 돼, 한국은. 그리고 야, 이렇게 검사 많이 하면 이거 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국에서 하면 얼마 안 나와. 그래서 그 어머니가 거의 까무러치더라고요. 평생 간호사로 살아오셨는데. 그 자랑스럽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한순간에 망가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취임하고 나서 뭔가 개선해서 나아지게 한 거를 하나라도 저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싶었어요. 윤석열이 취임해서 이거 하나는 예전보다 나아지겠다. 근데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망가뜨렸고 무너뜨렸고 박살을 냈고 파탄을 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요. 못 찾겠어요. 혹시라도 아는 거 하나라도 있으신 분 저한테 제보 좀 해주세요. 윤석열 집권 이전과 이후로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관, 모든 어떤 절차, 모든 행정, 모든 시스템 중에서 이거 하나는 나아졌다라는 거 하나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망가뜨리지 않고 냅뒀다라는 거로도 제발 하나만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못 찾겠거든요. 진짜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놨어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아휴.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릴 소식은 대한민국이 민간국가로 지정되었다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재정 의원님이 제보를 받으셨습니다. 취재를 해가지고요. 미국 상원 의원에게 확인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라는 새끼부터 집권 여당 정치인들이라는 새끼들까지 핵 보유 의지를 너무나도 강력하게 드러내서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라는 취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는 진짜 이거는 중국
대사관 대사까지 지냈다라는 새끼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요, 야당의 대표가 반미 친중이어서 미국이 민간 국가로 지정했다라는 개설이라고 하면 걔한테도 미안할 입으로 배설을 했습니다. 아니,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을 하는데 민주당이 집권당입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이 반미 친중이라는 근거는 도대체 뭡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또 한 번 중국과의 외교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큰 요인인데, 중국 대사를 지냈다라는 여당 당대표가 일단 입으로 똥을 싸고 있습니다. 저는요, 정당 해산 이 심판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무조건 현명한 판단을 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를 아예 해산시키고 의원들도 108명의 의원직을 다 박탈하는 게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중국과의 외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중국 수출길 이 양반을 다 막아놓은 거. 아, 우리가 미안했다. 그래서 우리 쟤네들 우리나라에서 지워버렸다. 외교관계 회복하고 수출 다시 좀 받아줘. 라고 안 하면 중국이 이거 뭐 풀어주겠어요? 러시아가 이거 풀어주겠어요? 뭐 앉아가지고 성조기 흔들면서 중공 뭐라더라? 친중 간첩? 그리고 뭐 화교? 그딴 있지도 않는 이야기하고 소리 지르면 대한민국이 잘 먹고 잘 살게 됩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수입해주던 한국 물건 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다 사준답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도 말했지만 미국은 윤석열만 버린 줄 알았는데 윤석열하고 싸잡아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버렸어요. 그 성조기를 왜 흔들고 있는 건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까운 마트에 가가지고 우동사리를 하나 구입하셔가지고요, 그 대학병원 신경외과 찾아가서 내 머릿속에 똥이 들은 것 같으니까 다 꺼내가지고 우동사리라도 넣어주세요 하고 찾아가세요. 그런 거 믿고 있는 사람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그리고 그 성조기 흔드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 말을 믿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아, 내 머릿속에는 뇌도 없고 우동사리도 없고 똥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다못해 우동사리라도 넣어야 되겠구나. 심각하게 고민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뉴스는 이제 김성은 대통령 경호 차장의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청구가 되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게 뭐냐면요, 경찰이 김성은 구속해서 우리한테 보내주세요라고 검찰에 요청을 했는데 3번이나 거부했습니다. 김성은은요, 지금 내란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이고 가장 중요한 단서인 비화폰, 그 대통령실에서 쓰고 있는 그 비밀폰의 서버의 압수수색을 막아서고 있는 자이고요.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체포를 못하게 저항하고 경찰을 막아서고 경찰을 위협했던 자입니다.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되는데 그걸 검찰이 못하게 하고 있었는데 4번째 신청에 드디어 구속영장 청구를 했어요. 아마 발부가 되면 오늘 발부가 될 것 같은데, 김성훈이 구속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되는 게요. 윤석열을 처음에 체포하러 갔을 때 실패했죠. 김성훈 때문입니다. 2번째 체포하러 갈 때 어마어마한 경찰력이 동원되고 결국은 겨우 끌어냈죠. 김성훈 때문입니다. 그리고 12.3 내란 때 어떤 내용이 있었나, 어떤 대화가 오고 갔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인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해서 포렌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아선 것도 김성훈이고요. 그 증거를 인멸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던 것도 김성훈입니다. 그 자를 이제 구속하려고 하는 건데 구속하려고 해도 검찰이 막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제야 겨우 안 막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인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는 수요일이 될지, 많은 답답함을 남기는 수요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법과 상식을 생각했을 때는요, 아침에 잠이 들어서 저녁에 일어나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고 일어났을 때 뉴스를 검색을 해보면 김성훈은 구속이 됐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 기일을 발표를 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당연한 오늘 하루입니다. 저도 제가 집에 고양이가 3마리가 있어요. 얘들이 제가 자고 있으면 수시로 깨워요. 물 달라, 밥 달라, 만져달라, 안아달라, 놀아달라, 수시로 깨워요. 그러면 깨면 뉴스를 확인해요. 깨면 애 안고 자면 되고, 애 만지면서 자면 되고, 잠시 이제 화장실에 갈 겸 해서 밥그릇 비었나, 물그릇 비었나 확인하고 다시 자면 되는 그런 일상을 찾고 싶어요. 애들 때문에 깰 때마다 뉴스를 막 5분, 10분, 20분 확인하다가 잠이 다 깨버려가지고 또 유튜브도 확인하고 TV도 보고 잠 좀 잡시다. 진짜 국민들 잠 좀 잡시다. 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및 호소를 할게요. 저는 박근혜 탄핵 선고되는 생방송을요,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는 게 집 앞에 있는 무슨 일본식 덮밥집이죠? 거기서 가츠동을 먹으면서 생방송을 핸드폰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박수를 막 치면서 일어났는데 다른 손님들은 그냥 그저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들 나를 쳐다보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박근혜 파면됐어요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렇게 저는 조용한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 생중계를 봤거든요. 이번 파면 선고를 생중계를 한다면요, 저는 광장에서 그 생중계를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드렸던 말씀인데, 박근혜 때도 그랬고요. 계엄령 선포 이전에도 저는 윤석열 탄핵을 위한 광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제가 박근혜 때도 윤석열 때도 광장을 지키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이유인 게 뭐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12.12를 4.19를 5.18을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후대의 누군가는 분명히 이 순간을 역사책에서 배우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가 역사책에서 굉장히 크게 배울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후대의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배웠다. 근데 그때에 나한테 어디 있었냐, 뭐 했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어요. 당당하게 대답하고 싶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거든요. 나도 그 광장에 있었어. 그때 그 규모는 엄청났어. 그런데 그 질서정연함도 위대했어. 그때 광장은 정말 대단했지. 라는 대답을 하고 싶어요. 저는 후대가 지금의 이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면 떳떳한 대답을 하고 싶어서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후대가 역사책에서 배운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 훗날 질문을 하면 떳떳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거죠. 야, 너네 2002년 월드컵 그때 길거리 응원이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알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어마어마했죠. 저도 폴란드전 첫 승부터 그 스페인전이었나? 8강까지 길거리 응원하면서 진짜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날이 있구나 하면서 그 자리를 즐겼어요. 그리고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신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야, 폴란드전이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 본선 첫 승이었어. 요즘은 자꾸 이기고 하니까 너네들이 그걸 모르지. 그때 감독을 너네가 알아?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 세월호와 겹친 박근혜 탄핵 전국에서 광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저는 전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요. 저는 후대에 생생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요. 윤석열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 같은 이런 정치 지도자를 대한민국이 얼마나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몰아낼 수 있었는가를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함으로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광장의 시간입니다. 광장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라는 문장이 끝나면 우리 같이 부둥켜 안고 소리 지릅시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이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